많이 기업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고서의 장인이 될 거예요. 신뢰받는 팀장이 되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 우리 팀장님들을 지금 다 모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여기 팀장의 자리로 지금 오셨는데 조직에서 팀장을 선정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 사람이 없어서요? 네. 아니, 때가 돼서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팀장이 된 이유는요. 아마도 조직에서 팀장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자리에 우리 팀장님들을 모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사원으로 입사해서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차장 좀 되니까 팀장 달아주네? 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신임 팀장님으로 계시지만 또 어떤 팀장님들은 다른 조직에서 팀장의 역할을 하시다가 오신 경력직으로 입사하신 팀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팀장 경험이 있던 없던 간에 팀장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또 다른 조직에서는 팀장으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 어떤 것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팀장은 만들어지는 것일까, 타고나는 것일까라는 이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다와 타고난다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꼭 손을 드셔야 돼요. 자,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두 개 중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데요. 맞추시는 분에게는요, 제가 선물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맞추실지 제가 몰라서 기준을 정답하고 손 드시면 먼저 기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뒤에! 되게 빠르게 드셨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만들어진다. 네, 만들어진다. 되게 앞에 우리 팀장님들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맞습니다. 만들어진다입니다. 제가 무겁고 좀 비싼 저기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17,000원짜리고요. 저기 저자 김미애라고. 자, 팀장은 타고난다와 만들어진다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조직에서 보시면 타고난 팀장님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죠? 저 사람은 정말 팀장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육성이 되어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량이기 때문에 타고난 어떤 기질보다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 행동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고 좀 연습을 하면은 그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기관리부터 관계관리, 업무 추진, 조직 운영, 문제 해결, 리더 채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쭉 이렇게 읽어드리면 어때요? 깝깝하시죠? 저거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 팀장 뭐 저기 급여 조금 더 주는데 내가 뭐 저거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안 하고 말고 싶다. 차석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조금 심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좀 세 가지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자기관리. 그러니까 자기관리하는 건 뭐냐면 나를 관리하는 건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기인식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것,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자기관리에 속하고요. 그리고 조직관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팀장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을 이렇게 잘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역할을 잘 분배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 능력을 좀 발휘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코칭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게 조직 관리에 좀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기 관리도 잘하고 조직 관리도 잘하면 될까요? 아니죠. 기업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1박 2일 가정 동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팀장의 역할 인식이에요.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 많이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팀장 되기 전하고 후하고 딱 생각해 봤을 때 팀장 되기 전에는 사실 실무, 업무만 잘하면 사람들이 되게 인정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아유, 김 과장 일 정말 잘해. 보고서 하면 김 과장 이제 PT도 얼마나 잘 만들어? 뭐 이런 식의 인정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팀장이 딱 되고 나면 그러한 역할들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구성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팀장이 또 팀장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좀 두 어깨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여기 딱 한번 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우리는 지금 좀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 중간 리더, 팀 리더, 조직 리더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요. 우리 어디쯤인가요? 중간? 팀 리더. 좋습니다. 실무자는 좀 벗어났겠지라는 생각은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일을 잘하는 것 때문에 팀장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텐데, 중간 리더, 팀 리더가 지금 팀장님들의 위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 영향력이 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거 조금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계실까요?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예. 옛날에 조직 문화,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 할 때 저희 부모님들 생각하면 되게 아침에 직장 가기 싫어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간다 막 이러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되게 윗사람이 되게 꼬장꼬장하대요. 그래서 되게 직장생활 힘든 거구나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상사가 시키니까 그가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팔로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팔로워는 그 권력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지, 팀장이 시키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옛날 시절이었다면, 요즘은 조직 문화 강의해보면요, 많이 기업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리더십, 어떤 조직 문화 말고 수평적인 하지만 조직은 잘 굴러가게 하는 관계 지향, 이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파워가 통할까요? 내가 팀장인데, 내가 팀장, 넌 팀원 해서 일을 시키면 사실 100% 따라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내가 파워를 넘어서서 리더, 내가 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잘 수행하면 팔로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나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네. 와, 멋지다. 조직에서 저렇게 성공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영향력을 받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리더 중에서 팀장은 뭘 해야 될까요? 팀장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구성원들이 딱 일을 시킬 때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팀장님들로부터 있잖아. 내가 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고 회사의 정책이 본부장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반대로 누구 대리님, 요거를 하면은요, 누구 대리님이 지금 보고서에 장인이 될 거예요. 아주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럼 어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서도, 이렇게 좋은 거 너나 하지 왜 나 시키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이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회사의 방향성대로 가야 될지,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 가야 될지. 근데 많은 리더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저도 경험해봤지만, 예를 들면 정치적인 줄, 위에 선만 바라보고, 정치적인 줄만 바라보고, 위에만 바라보면요, 밑에 사람이 따라오지 않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줄은 끊어집니다. 예. 성공, 탑 리더 못 돼요. 예. 그리고 구성원들만 위해서 윗사람들하고 싸우는 리더가 있어요. 아유, 본부장님, 이거요, 우리 구성원들한테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싸워요.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럼 구성원들은 와, 우리 팀장님 겁나 멋져. 역시 우리 팀장님을 따라야 돼.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의 결재권자는 구성원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윗사람이에요. 그래서 팀장이 어깨가 무겁다라는 게, 위의 줄도 잘 이렇게 조율해야 되고 결재 받아야죠. 승인 받아야죠. 그래야지 구성원을 육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했으면 밑에 직원들 잘 이끌어오게 해야죠. 그러려면 그냥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납득을 조금 시켜서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줘야 되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받는 팀장이 되려면 우리 뭐 해야 될까? 그중에 딱 3가지만 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굿 피드백, 구성원의 마음 읽기, 명확한 성과 관리. 요거 좀 한번 알아볼게요. 신뢰받는 팀장이 되는 법,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한번 1, 2, 3, 4 중에서 우리 한번 선택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건 상황 대응 리더십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각 유형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어떻게 내가 리더의 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지, 그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라고 할 수는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들의 팀원들의 상황을 제가 다 모르고, 그죠? 그리고 업무들도 지금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워크숍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드백은 쉽지 않다. 그리고 너무 지적하는 거 아니냐. 특히 교정적 피드백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어렵냐라고 여쭤봤더니요. 개인 성향이 강한 경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을 피드백하고 싶은데 너무 센 거예요, 성격이. 내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렵다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사한테 피드백 받았을 때 좀 어떠냐라고 했더니 의외로 구성원들이 솔직한 피드백에 너무 고마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피드백이 언제 좀 필요해요? 라는 설문에 대해서는요. 업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곧 성과 관리와도 이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